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계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의사들의 참여율이 낮아 의료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항 이후 7년 만에 최대 이용 실적을 낸 무안국제공항이 올해도 활기를 띠면서 이용 기록 경신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의 변수가 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선거 출마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상수원인 주화모댐 상류 지역에서 국유지 불법 경작과 무단 점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는데요. 조선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정은 기자, 이 전공의들이 휴진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조선대학교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00여 명이 휴진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긴장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응급실과 수술시 전공의는 휴진에서 제외됐고 환자가 몰릴 경우 교수들이 진료에 나서도록 돼 있어서 의료 공백이나 차질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큰 차질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700개 병의원 가운데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광주 12곳, 전남 33곳 등 현재 40여 곳으로 전체의 2% 정도입니다. 이처럼 낮은 참여율 때문에 어젯밤 광주시 의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오전 10시쯤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적더라도 환자들은 불편할 텐데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 하루 보건소 진료 시간을 2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의료 기관들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병원과 의원에 진료 행정명령을 내려둔 상태인데요. 휴진한 것이 확인되면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더 나아가 허가 취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병의원에 가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 미리 휴진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계의 이 집단 휴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아주 강경하던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는다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휴진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참석률이 낮다고 해서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휴진을 결정할 때 투표율과 찬성률이 모두 높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의사협회가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때입니다. 2주 뒤인 24일부터 6일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작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그동안의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수위와 참여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과 이번 주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석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영하 2도, 나주가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2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곡성, 구례 등에서는 화재 예방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담양이 영하 8도, 구례가 영하 3도, 화순이 영하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이 9도, 영광이 7도, 광주와 나주가 1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도 더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목요일에는 6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에도 0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평년 기온에 근접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개항 이래 최대 이용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달까지 이용객이 2만 2천여 명. 개항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유일한 중국 전기 노선인 무안과 상해 간 노선 일정이 월수 목토에서 월수 금토로 변경돼 주말을 낀 3박 4일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대만과 일본, 캄보디아 국제선이 뜬 데 이어 앞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노선이 상반기 중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5개 도시를 잇는 부정기 노선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동남아, 일본, 중국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부정기 전세기도 추가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경쟁 지방공항들의 신장세가 무안공항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 한국 노선 확대도 중요하지만 단체 여행에서 개별 여행으로 전환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무안공항의 올해 목표치 20만 명 달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현숙입니다. 전남과 제주 간 뱃길 이용객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제주 간 뱃길 이용객은 5개 항로 194만 5천 명으로 2012년보다 4만 8천 명 증가했지만 지난해 해남 우수영항의 신규 항로가 개설되면서 11만 명이 이용한 것을 고려하면 이용객 증가세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항로는 71만 3천 명으로 2011년보다 9만 명 감소했고 장흥 노력항도 39만 9천 명으로 2012년과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3분의 1 이상이 줄었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남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해 도민들의 출마 요구도 있고 중앙정치에서 호남을 대표하라는 의견도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들여본 뒤에 이번 주 중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경쟁 후보들은 말 바꾸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의 결정에 따라 전남지사 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진보 진영의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가운데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사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시 교육감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경선 규칙을 장휘국, 정희곤, 윤봉근 3명의 후보들이 결정하면 규칙대로 공정하게 경선을 진행하자는 의견과 시민사회가 경선 룰을 만들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 섬 가뭄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 때부터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일부 섬에서는 열흘에 한 번씩 물이 공급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상수원. 최근 20mm 정도의 비가 내리면서 그나마 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상수원 한쪽에서는 양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길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하천에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에 고인 물을 상수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물 모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보길도와 노화도에서는 열흘에 고작 이틀만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뽑고 4시간 기다렸다 다시 물이 고이면은 2시간 또 급수해서 저수지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누수율도 심각해서 상수원과 멀리 떨어진 마을은 열흘에 하루만 식수가 공급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빗물이라도 모으기 위해 처마 끝에 빗물바지를 설치했지만 비도 내리지 않아 예를 태우고 있습니다. 저장고 있는 사람 좋은데 저런 같이 저장고 있는 사람 이 통에다 놨다가 식수를 한 거예요. 8일 동안 또 식수를 해야 되니까 저 물은 굉장히 아껴 써야 돼요. 전남 지역에서는 이처럼 식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섬마을 주민들이 완도와 여수, 고흥 등 3개 시군 15,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300만 명의 주민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주암호댐 상류 지역에서 국유지 불법 경작과 무단 점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화순군 주암호 상류 국유지 470만 제곱미터를 시험 조사한 결과 약 9%에 해당하는 44만 제곱미터에서 무단 경작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댐 상류 인접 지역에서 경작을 할 경우 농약이나 비료 살포로 물을 오염시키게 된다며 대규모 경작자나 상습 위반자는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3년이 되는 날에 맞춰서 광주 YWCA는 내일 광주 충장로에서 탈핵 종교인 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핵발전소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위험한 핵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기술력은 높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 진출 지원 사업이 올해는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생산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지난해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올해는 급증할 것으로 보여 최근 생산 설비를 대폭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는 지난해 진출한 홈쇼핑의 도움이 컸습니다.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간당 그 매출액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홈쇼핑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같은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기술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업체당 최대 2,200만 원까지의 홈쇼핑 입점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높은 수수료 부담과 치열한 입점 경쟁으로 홈쇼핑에 진입할 기회조차 없었던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점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들이 품질이 아주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판로가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판로를 넓히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홈쇼핑 지원 사업은 양파즙 등 수많은 히트 상품을 배출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홈쇼핑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지역의 아파트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매 정모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 지역의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9.7명으로 전국 평균 8명을 웃돌았고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각각 57%와 98%로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부터 호남 지역 2곳의 고속도로 요금소가 통행료 수납원이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장성 고창 간 고속도로 장성 몰료 요금소와 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 무안 공항 요금소 등 2곳의 요금소를 무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나주 영업소가 무인 요금소로 전환됐고 도로공사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1,000대 미만인 요금소를 무인 요금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올해 2조 원대 공장 신증설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공격적인 신규 투자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세계 유화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둔화된 여수 산업단지. 지난 1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외자 유치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규제가 100%에서 50%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 기업과 MOU를 맺고 법적 규제가 풀리기만 기다렸던 GX칼텍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1조 원을 투자해 올해 합성 섬유 기초 원료인 연산 10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GX칼텍스는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일본 합작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고 공장 증설에 필요한 공장 부지 조성 및 기본 설계 등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착공되면 연이론 70만 명의 인력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롯데케미칼도 이탈리아 기업과 5,400억 원대의 합작 투자로 합성 고무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대규모 신증설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LG화학은 3,200억 원 규모의 아크릴산 공장을, 여천 NCC는 1,300억 원 규모의 혼합 펜탄 분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분양되기 시작한 확장단지가 2009년까지 해서 이미 1차 준공이 다 끝났고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업체에서 2년 이내에 착공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마무리되려면 아직까지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은 더 소요돼야만이 지금 기존 계획된 공장이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산단 7개 업체가 공장 신증설에 쏟아붓는 투자액은 2조 원대. 유화경기 불황 속에서도 625만 제곱미터의 여수산단 확장 단지에 산단 조성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하계유대회 양궁장 신축 공사가 이달 말쯤에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남구 회제로 일대 4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국제규격의 양궁장 설계를 마무리 짓고 현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달 말쯤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유대회가 끝나면 신축 양궁장 부지 일부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PCU, 즉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유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유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PCU 감독위원회와 사무국 등 PCU 방문단 17명이 광주를 찾아 19개 분야에 걸쳐 분야별 진행 사항을 보고받고 경기장 16곳과 선수촌 등을 현장 방문합니다. 또 오는 17일부터 6일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70개국 250명이 참여하는 PCU 포럼이 열려서 차세대 지도자들의 스포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학술회의나 문화 체육 활동이 열립니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5억 원을 편성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천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비 보조금과 시군비를 해당 시군에 일괄 신청하도록 보조금 신청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원서를 오늘부터 닷새간 접수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9급 일반 행정직 394명을 포함해 모두 81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 지역에 살고 있거나 3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고 1차 필기시험은 오는 6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광주 희망교실 사업을 오는 14일까지 공모합니다. 희망교실은 교사가 멘토로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공모 대상은 학급과 학년, 동아리 단위로 학생들의 멘토를 희망하는 교사입니다. 지원금은 학급과 동아리 활동은 100만 원 이내, 학년 활동은 50만 원 이내로 교재비와 체험비, 생계형 지원비 등 멘토 활동 경비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첫 시범 경기에서 안정감 있는 투수진을 선보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대구구장에서 열린 지난 시즌 우승팀 삼성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8대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선발로 나선 송은범은 4이닝 동안 1실점하며 호투를 보였고 마무리 투수 하이로 어센시오도 1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국내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한편 그제 열린 시범 경기 첫날에는 선발 투수 김진우가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다가 타구의 정강이를 맞아 교체됐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